신순겸은 평산 신시의 시조입니다. 918년 배현경, 홍유, 복지겸 등과 함께 처자식을 살해하고 백성을 혹사하는 등 폭정을 일삼는 공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 개국의 1등 공신으로 추대가 됩니다. 고려 태조 10년 신라를 침공한 후백제 견호는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던 경혜왕을 사로잡았고 경혜왕에게 자살을 강요하였습니다. 압박과 경멸을 견디지 못한 경혜왕은 자살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즉시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려 신라에 도착하고 견훤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니 3일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피로가 누적된 고려의 군사들은 신라를 항복시키며 사기가 충천한 백제군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하며 마침내 공산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패배를 직감한 신순겸은 모두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번 싸움에서 후위를 도모하는 방법은 왕건을 탈출시키는 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군의 군사들을 유인하는 사이에 왕건을 도피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신순겸은 왕건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마치 왕건인 척하며 맞서 싸우다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비통함으로 무너지는 가슴을 달래며 신순겸이 죽음으로써 만들어준 위장책 덕분에 홀로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왕건은 가장 아끼고 총애하였던 신순겸 장군의 죽음을 애통히 여겨 그의 시신을 거두어 왔고 자신의 스승이던 도선국사가 왕건의 무덤 자리로 미리 점지하여 둔 지금의 춘천, 광해주에서 예를 갖추어 신순겸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순겸이 순절한 대구 공산에 순절단과 지묘사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게 하고 토지를 내려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607년 선조 40년에 없어져 버린 지묘사 자리에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이 서원인 충렬사를 세워 장군을 모셨으며 1672년 현종 13년에는 표충사를 사액서원으로 명하게 됩니다. 1871년 고종 8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표충사가 없어진 뒤에는 평산신시 후손들이 제사를 지어 이곳을 지켜오던 중에 1993년 표충사를 복원하게 됩니다. 고려태사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유적은 지난 74년 대구광역시 기념물 1호로 지정하고 장절공의 충주를 기리는 위패와 영정을 모셔오고 있으며 순절단과 충렬비 등도 정성껏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을 장절공이라고 하는데 장절은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군에게 내린 시호입니다. 여기서 시호란 큰 일을 한 인물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칭송하여 국가가 내려주거나 다음 임금이 그 앞 임금에게 내려준 이름을 말합니다. 장절이란 뜻은 절이가 굳세다, 곧 마음이 아주 곧고 꼿꼿하며 의리가 있다는 뜻이며 여기서 공은 신순겸 장군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신순겸은 전남 곡성 태생의 평민 출신으로 춘천으로 이주하여 지내게 됩니다. 전남 곡성, 목사동면 일대에 전승되는 관련 설화와 유적 등을 통해 볼 때 신순겸은 하청 호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순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졸병에서 출발하여 궁예 정권 말기에는 기병 장군까지 올랐으며 918년에는 배현경 등과 함께
왕건을 옹립하고 고려 건국을 주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건국 후 내정과 외정에 걸친 치적을 인정받아 왕건으로부터 평산을 관향으로 하사받는 등 호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순겸은 왕건이 출정하는 대부분의 전투에 참여하여 뛰어난 전과를 올리며 전승을 거두고 그 전功을 인정받아 마침내 마군 대장군에 오르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신순겸은 927년 대구 공산전투의 대장이 되어 기병 5천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신순겸은 고려군이 견훤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왕건의 탈출을 도왔으므로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신순겸이 전사한 왕산자락에 지묘사를 창건하여 명복을 빌어주도록 조치하고 애통함을 또한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팔관해를 개최할 때 추모 행사를 했으며 성종 때에는 태조의 제도에 배향되기도 했습니다. 주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만으로 인식할 경우 여러 공적이 폄하될 우려가 많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순겸은 남할 여초의 사회 변동 뒤에 일개 병졸에서 시작하여 나중은 기병을 총괄하는 마군 대장군에 오른 기인하였습니다. 집안의 지원이나 정치적인 뒷배를 지원받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출중한 무예와 전장에서의 무공으로 입지적인 인물로 우뚝 선 신순겸은 순절의 충정을 빼고 보아도 걸출의 위인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견훤의 군사들은 왕건의 수급으로 생각하고 신순겸의 머리를 베어 견훤에게 가져갔지만 왕건이 아니라 신순겸의 수급으로 확인되자 그 수급을 곡성 태안사에 묻었다고 합니다. 왕건은 머리가 없는 신순겸의 시신을 수습하고 금으로 두상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왕이 그를 애도하며 그의 아우 능길과 아들 신보를 원윤으로 삼아 신순겸의 충정을 이어가도록 배려하고 또 후대에 누군가가 황금에 눈이 어두워 묘지를 훼손할까 염려되어 공분을 세계화하여 어디에 묻힌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내려옵니다. 또한 그가 전사한 자리에는 지묘사를 건립해 그의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이후로 묘에 사찰을 지어 묘 주인공의 명복을 비는 법당이 만들어지는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654년 효정 5년에 정랑 안홍중이 쓴 추원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묘소를 수호하는 것은 초화를 막는 것이니 마땅히 절을 지어 승려를 모으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으로 장절공 신순겸이 그 제도를 처음 만든 이래 유명한 이의 묘역에 절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전기에 사대부의 묘역에 암자를 지어 승려가 묘를 관리하고 묘주의 영혼을 충령하는 기능을 수행한 예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에는 왕건의 군사가 견훤의 군사에게 패했다는 파군제, 왕건이 도망하다 하늘을 보니 달이 반달이었다는 반야월, 절에 숨었다는 은적사, 안심했다는 안심사가 지금도 지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